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14번째 강의, 그리고, 어, 기말고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다들 조심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번 비대면 강의는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여러분들 잘 실습 꼭 해보기 바라고요. 이번 강의는 11장 기본 API 클래스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대로 이건 아닙니다. 예, 이건 아니고 우리 예, 저 11장에서 기본 API 클래스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 원래 이번 주가 보강주죠. 예, 근데 이게 진도도 다 우리가 못 나갔어요. 그리고 기말고사 공지도 못했고, 그래서 마지막 강의 겸 기말고사 공지도 할 겸, 그래서 이번 주 강의 그리고 기말고사 공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장에 있는 우리 자바 API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API가 이게 영어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하는 겁니다. API가. 그래서 자바에서 이게 그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새로운 이 언어니까 그 유저들, 사용자들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그쵸? 그 C보다 좋은 점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뭐 당연히 객체지향적인 것도 중요한데, 객체적 것도 중요한데, 이게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우리 프로그램들, 우리 C로 치면 함수, 그 옛날로 치면 서브루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괄로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이게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는 장점 플러스 이런 기본 라이브러들이 잔뜩 사용하는 쓸모있는 프로그램들이 잔뜩 있으니까 우리 자바 많이 사용해 달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름 성공했죠. 이게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거라 그 오라클 사이트에 가보면은 이게 HTML 문서로 돼 있어서 이 API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가 또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찾아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영어로 돼 있다는 게 문제인데, 이 정도의 영어는 뭐 여러분한테 문제될 수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강의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자바로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영입이 돼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를 이용을 해서 상업 프로그램 해서 돈 버는 회사들,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있죠. 거기에다가 이 자바가 로열티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걸어서 말썽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했죠. 예, 그래서 자바 사용하라고 꼬시고, 그 다음에 사용해서 돈 버는데, 돈 벌려면 우리한테도 로열티 내라, 이런 게 이 오라클 회사의 정책이었죠. 예. 하여간 뭐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돈 많이 벌고 큰 회사가 됐습니다. 여러모로 얘기했지만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프로그램들을 쭉 소개를 할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알아야 갖다 쓰죠. 그쵸? 예, 그래서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 책에서 이렇게 쫙 한 챕터에 걸쳐서 상당히 또 길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로 우리 이번 챕터를
나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절에 우리가 java.lang랑 java.util 패키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그 패키지입니다. java.util, java.lang, 그 다음에 맨 끝에 java.time 패키지일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java.lang 패키지를 보면은요,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클래스를 담고 있는 그런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게 워낙 기본이라서 임포트를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근데 임포트 없이 우리가 그냥 바로 쓰는 겁니다. 주요 클래스가 우리가 일일이 하나 여기 설명할 텐데요. 오브젝트 클래스, 시스템 클래스, 스트링, 메스, 래퍼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java.util도 나와 있는데요. java.util이 이렇게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다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 오브젝트 클래스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그냥 메인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은요, 우리가 상속받는 게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상속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선언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java.lang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클래스는요, 이게 오브젝트 클래스의 하위 자식 클래스가 된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오브젝트 클래스는요, 이게 그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사용하나? 첫 번째가 이게 객체 비교입니다. 이게 equals. 이게 그래서 불리안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개의 클래스 객체가 이게 동일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냐,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해시코드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객체를 생성할 때요, 객체를 식별할 우리 하나의 정수값을 이렇게 생성해 냅니다. 그래서 이게 객체의 메모리 번지를 이용을 해서 해시코드를 만들어서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객체마다 해시코드를 다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할 때 해시코드를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알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이게 보면 예제가 있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예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해시코드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객체열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우리가 이제 문자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oString이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한 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명 그 다음에 16진수 해시코드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리턴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toString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의 복제하는 클론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을 보호하고 복사본을 만들어서 복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클로닝 메소드가 필요하죠. 근데 복사에 두 종류가 있어요. 씬 클론, 얕은 복제, 딥 복제, 디클론, 깊은 복제가 있습니다. 얕은 복제는요, 필드 값만 복제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깊은 복제는 참조하고 있는 객체까지도 다 일일이 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객체의 필드와
복제된 클론 객체의 필드는 같은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이게 얕은 객체인데요. 깊은 복제는 참조하고 있는 그 객체도 복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그림을 보죠. 깊은 복제 보면은 그 배열 객체가 있으면은 그 배열 객체도 참조하는 배열 객체도 같이 복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얕은 복제는 그 배열 객체는 건드리지 않았죠. 이게 그런 그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예제를 안 봅니다. 그래서 예제를 여러분들 꼭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복제할 때 470페이지, 469, 470페이지 이런 예제들 꼭 한번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라이즈 객체 소멸자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 이게 참조하지 않는 배열 객체들은요, 이게 쓰레기 수집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힘 영역에서 자동적으로 소멸시켜서 메모리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우리가 아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 수집기, 이 가비지 콜렉터는요, 바로 이 메소드 객체 소멸자 파이널라이즈를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도록이면은 이런 게 있다는 것 말고 이 파이널라이즈는 소멸자는 사용하지 말라는 게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널라이즈 하라 그러면 언제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이 가비지 콜렉터 구동 시점이 확실치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우리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복수 S가 붙어 있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java.util.object 뒤에 붙은 S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틸리티 클래스들이 쫙 되어 있죠. 객체 비교 해시코드 생성 아까 우리 본 거 객체가 널인지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쫙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비교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객체와 두 객체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브젝트 컴페어가 되겠죠. 컴페레이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퍼블릭 인터페이스 컴페레이터하고 인트 컴페레이터 TA, TB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T타입의 객체를 비교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게 한번 객체 비교 예제 한번 여러분들이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루지는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객체를 우리가 배울 때 equals라는 게 있다 그랬죠. 두 객체가 동등하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deep equal이라는 것을 하면은 비교할 객체가 배열인 경우에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저장된 값들도 같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걸 deep equal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객체 비교하는 거는 뭐예요? 그냥 주소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우리 해시코드 생성하는 해시코드 오브젝트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코드 앞에 설명이 됐죠. 그래서 리턴 값 받아주고 오버라이딩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매개 값을 가지고 그렇죠? 매개 값을 가지고 해시코드를 생성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버라이딩 된 것들도 한번 보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외 상황이 있죠. 익셉션인데 이게 널이냐 아니냐
이거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is null, 이게 말 그대로 영어 의문문이죠. 널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널이 아니면은 참, 아니 널이면은 참, 그쵸? 널이 아니면은 거짓,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넌 널은 뭐냐면 널이 아니냐라는 걸 물어보죠. 그래서 널이 아닌 경우가 참이 됩니다.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에 우리 그 문자 정보를 리턴해 주는 거고, 우리 두 군데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toString하고 그 오브젝트 O라고 하면은 이게 두 군데로 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ot null이면은 toString을 얻은 값을 리턴을 하고, null이면은 null이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oReturn 메소드, 이것 역시 API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5에 우리 시스템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시스템 클래스는 우리 운영 체계에서 사용하는 그 기능을 일부 우리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 키보드 입력, 모니터 출력, 메모리 정리, 현재 시간 읽기,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 시스템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프로그램 종료 exit예요. 이게 강제로 JVM을 우리가 종료할 때 system.exit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수 값을 집어넣어 주죠. 그래서 정상 종료인 경우에는 0이 되고, 비정상 종료인 경우에는 0이 아닌 다른 값이 됩니다. 하여간 어떤 값을 주더라도 종료가 됩니다. 예, 그렇죠. 예, 하여간 강제로 종료를 조절하게 되는 거고요. 보안 관리자인 경우에 체크 exit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에서 종료 상태 값을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특정 값이 입력이 안 되면요, 익셉션을 발생시켜서 그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것도 여기 그 운영 체제 정리할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 수집기 실행입니다. 이게 가비지 콜렉터의 영어 약자 GC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를 보면은 이제 카, 마이카, 뉴카, 여기 카라는 거를 만들면은 10영역에 카가 생기고, 카 이퀄 널이면은 없는 거죠. 스택 영역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쓰레기 객체가 하나 널이면은요, 쓰레기 객체가 하나 생성되죠. 그쵸? 원래 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소가 없다라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요 쓰레기 객체를 우리 제거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그쵸? 근데 이 메모리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이 JVM에다가 빨리 가비지 콜렉터를 실행해서 메모리를 확보해라,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때 이 GC 메소드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스템.gc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해서 시스템.gc를 사용을 해서 가비지 콜렉터를 우리가 실행시켜 다오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시각 읽기입니다. 이게 current time mills, 이게 밀스라면 밀리세컨드죠. 밀리세컨드면 1000분의 1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노세컨드면은 그 10의 마이너스 9승초입니다. 그래서 이게 롱으로 된 값을 우리가 리턴을 해요. 그래서 long time equal system.current time 밀리스를 해주면은 현재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행을 할 때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 걸리냐, 개발 단계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퍼티를 읽어쓰겠습니다. 이게 get 프로퍼티죠. 그래서 get 프로퍼티를 해주면은 이 JVM 그 자바 버추얼 머신이 생성될 때 시스템 속성값을 쫙 우리가 옵니다. 그래서 자바 버전이 뭐냐 이렇게 쓰고 경로가 어디냐 보고 무슨 운영체제 쓰냐, 그쵸? 사용자 이름이 뭐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string value equal system.get property 하고 string key 있죠? 요렇게 키를 우리가 주면은 우리가 그 시스템 프로퍼티 운영체제로 들어있습니다. 487페이지에 그 이 키를 넣고 그 운영체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짧기 때문에 한번 예제로 한번 해보기 바래요. 그쵸? 그 다음에 환경 변수 읽기 get env 이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환경 변수값 이게 문자열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string value equal system get env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건지 알고 어떤 운영체계가 있고 어떤 상황인지 알고 이렇게 해줘야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운영체계면은 어떤 프로그램 그 상황이면은 어떻게 운영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갈라치기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운영체제를 변수를 읽고 운영체계가 뭔지 알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개발할 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6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11-6 그래서 그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의 그 메타데이터를 자바점 랭귀지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로 관리합니다. 이 메타데이터는요,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근데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 많이 찍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뷰어로 사진만 보잖아요. 근데 일단 사진 한번 찍으면은 그림 파일이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러면은 그 그림 파일에 그림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슨 카메라로 찍었느냐, 언제 찍었냐, 그리고 사진 찍었을 때의 그 GPS 데이터 있죠? GPS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메타데이터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클래스의 메타데이터인 거는 클래스의 이름, 생성자가 뭐냐, 정보가 뭐냐, 필드 정보가 뭐냐, 메소드 정보가 뭐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객체를 얻는 get 클래스 for name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get 클래스 메소드는요, 모든 클래스에서 다 우리가 그 메소드를 호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하고 클래스 for name,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클래스 equal object get 클래스 객체로부터 얻어내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 같이 문자열 있죠. 클래스는 클래스 for name 이렇게 해서 문자열로 얻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적 객체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클래스 객체를 이용하면은 이게 클래스의 생성자, 필드, 메소드 정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내는 걸 우리가 리플렉션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그쵸? 리플렉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동적 객체 생성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 개념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실행하는 도중에
클래스의 이름이 결정된 경우 동적 객체를 우리가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작성 시에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결정해 줄 수 없고, 런타임 할 때 실행될 중에 클래스 이름에 결정되는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 한번 이 예제를 보겠어요. 자, 다음에 우리 그 7절 스트링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메소드들, API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496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문자열을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문자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메소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열을 다룰 때 잘 알아두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스트링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자바.랭귀지 랭귀지 패키지에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로서 사용되죠. 그래서 이게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여러 가지 생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열을 문자열로 변환해주는 생성자를 보면은 바이트라고 보였죠. 그래서 스트링 str은 new 스트링 하고 바이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배열 전체를 스트링 객체로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키보드로 얻은 바이트 배열을 이렇게 문자열로 변환하는 것도 있죠. 바이트 이퀄 new 바이트 이렇게 되면 되고, 그 시스템 인 리드 바이트 해주면은 이제 키보드로 읽어드린 거를 이제 문자열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미안합니다. 내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좀 있어서 자꾸 잡음이 좀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스트링에 관련된 메소드들이 이렇게 쫙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보지 않겠어요. 자, 문자를 추출하는 거는요, @입니다. @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매개값으로 주어진 인덱스의 그 문자를 리턴해 주는 거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equals는 우리는 해봤죠. 그래서 문자열을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같은 주소냐, 스택형에서 같은 주소를 우리가 참조하냐, 그쵸? 아니면 다른 주소를 참조하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용을 본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str equals 있죠? 이걸 사용하면 내용을 비교하기 때문에 참여로 나오는 겁니다. 주소는 다르지만 내용을 보면 신민철이라고 같은 녀석이죠. 그 다음에 그 바이트 배열로 변환해 주는 녀석이 바로 get bytes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이퀄 문자열 점 get bytes 하고 뭐냐면 어떤 특정 문자셋으로 인코딩된 그 바이트 배열을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특히 그 한글을 사용해서 우리가 개발할 때 이 EUCKR이냐 UTF-8이냐 이거 잘 인코딩 잘 확인해서 봐야 됩니다. 그때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자열이 굉장히 길면은요, 우리가 그 문자열에서 문자열을 찾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매개값으로 주어진 문자열이 시작되는 그 인덱스 있죠? 그거를 우리가 리턴을 하면 되고, 만약에 문자열이 없으면은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 것 같이 스트링 서브젝트 이퀄 자바 프로그래밍 하죠. 그 다음에 서브젝트 인덱스 오브라고 프로그램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프로그래밍이니까 이게 리턴이 되겠죠. 인덱스가. 그 다음에 문자열 길이, 이것도 우리 많이 쓰죠. 그 랭스라는 메소드입니다. 주의사항은 요거 공백 있죠. 스페이스. 이것도 우리 길이에 포함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를 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을, 첫 번째 문자열을 두 번째 문자열로 대체하는 겁니다. 바꿔치기 할 때 리플레이스를 우리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을 잘라낼 수도 있죠. 그래서 서브 스트링이라고 해서 그 안에, 그래서 이 경우 인덱스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작과 끝 인덱스를 우리가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SSN이라는 게 있는데 0에서부터 6을 잘라냅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니까 여기까지 잘라내지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한글에서는 필요 없지만 영어에서는요, 이게 대문자와 소문자가 구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대문자를 소문자로,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투 로어, 오리지널 투 어퍼 케이스, 이게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스트링을 이제 대문자, 소문자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문자 옆에 보면 우리가 입력을 잘못해서 공백이 들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트림입니다. 잘라내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old str이라는 스트링이 있는데 이걸 old str.trim 해주면은 이렇게 앞뒤 공백을 잘라내 줍니다. 그 다음에 기본 문자열 변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타입의 값을 이렇게 문자열로 변환해서 기본 문자열로 변환을 해서 리턴을 받아오는 겁니다. 다음은 8절 스트링 토크나이저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토큰이란 말은 알죠? 우리 필요한 우리 식별을 할 때 이렇게 토큰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문자열을 우리가 분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트링의 스플리트 메소드라는 걸 사용하면은 우리가 두 개의 문자열을 잘라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 util 스트링 토크나이저 클래스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 네임스 텍스트 스플리트를 이렇게 하면은 구분자가 있죠. 구분자가 여기에 뭡니까? 콤마 이퀄 이런 거죠. 그쵸? 콤마 이퀄 마이너스 이런 걸로 우리가 구분자를 해서 잘라내는 겁니다. 토크나이저를 해주면요. 토크나이저는 이게 텍스트가 있고요. 그 안에 슬래시를 해서 슬래시를 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잘라낼 때 이렇게 사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9절 스트링 버퍼 스트링 빌더 클래스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에다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링은 이게 내부 문자열을 우리가 수정하기가 굉장히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의 리플레이스 메소드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내부의 문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치된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을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객체를 우리가 플러스 연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데이터 ABC가 있고 플러스 DEF 하면은 ABCD에 DEF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AB에 추가가 된 AB에 DEF가 추가된 그 ABCDEF라는 새로운 스트링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 이걸 우리가 보고요. 그리고 그 ABC는 새로운 객체는 그 과거의 객체는 사라지고 ABCDEF라는 그 새로운 그 객체를 우리 이제 메모리 스택에서 참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문자열을 결합할 때 이렇게 플러스를 사용해서 결합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플러스하면 사용되지만 그 다음에 스트링 버퍼하고 스트링 빌더는 그 사용 방법은 동일한데요. 이게 스트링 버퍼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기화가 적용되어 있어서 스레드에 안전합니다. 근데 스트링 빌더는 단일 스레드 환경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아직 공부하지 않았죠? 이게 뒤에서 공부할 내용인데 그래서 이게 스트링 빌더만을 우리가 보면은 스트링 빌더 보면은 기본 생성자인 스트링 빌더 있죠? 스트링 빌더 SB 이렇게 우리가 돼 있죠? 그럼 new 스트링 빌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6개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초기 버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더 늘리고 싶으면은 거기에다가 숫자를 더 넣습니다. 혹은 스트링 빌더에다가 뭐 이렇게 자바라고 값을 넣어둬도 되죠. 그 다음에 스트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추가된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append 있죠? 그래서 매개열 끝에 주어진 매개 값을 추가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insert 매개열 중간에 집어넣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delete 문자열의 일부를 삭제하는 거, 뭐 replace면은 문자열의 일부를 다른 문자열로 대체하는 거, 그렇죠? 스트링 빌드하고 리버설을 하면은 이게 문자열의 순서를 뒤바꾸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녀석들이 있다. 일일이 하나하나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10절 정규 표현식과 패턴 클래스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열이 정해져 있는 형식이 있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 정규 형식인지 검증을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문자열을 검증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혹은 문자, 숫자 기호, 반복 기호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공백이 있는지, 뭐 특수 이렇게 덩어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되어져 있는 게 이게 대괄호가 하나의 문자, 그 다음에 그 백슬러시 D가 한 개의 문자, 그 다음에 백슬러시 S가 공백, 백슬러시 W가 한 개의 알파벳 또는 한 개의 숫자 이런 식으로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규식이 되어져 있나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패턴 클래스는요, 정규 표현으로 이제 문자열이 되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 util regex 있죠? regsum 그 다음에 패턴 클래스의 정적 메소드인 매치스 메소드가 정의됩니다. 그래서 패턴점 매치하고 정규식하고 입력된 문자열 하면은 이 결과가 불리한 타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검증이 돼서 제대로 나왔냐 그러면은 제대로 나왔는지 이제 검증을 해서 불리한으로 리턴이 되겠습니다. 한번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우리 array 클래스입니다. array는 우리가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어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메소드들, 그 필요한 메소드들을 잘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배열에서 우리가 갖는 값을 찾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카피 오브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배열을 복사하는 거고요. 카피 오브 레인지 하면은 배열의 일부를 복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eep equal은 배열의 값을 하나하나 다 비교해 보는 거고요. 그냥 equal 쓰면은 그 항목은 비교하지 않고 주소만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필 배열 있죠. 그러면 전체 배열 값에 동일한 값을 저장할 때 필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전체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부분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트가 제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열의 전체 항목을 올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굉장히 많은데요.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까 하면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래퍼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포장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 앞장에서 래퍼 클래스 잠깐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요, 이 기본 타입 있죠. 우리 바이트니, 차니, 숏이니, 뭐 롱이니, 플로트니 이런 그 기본 타입의 값을 갖는 그런 객체를 우리가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객체를 우리가 래퍼 포장 객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본 타입의 값을 내부에 두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값을 이렇게. 그래서 그 내부의 값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경하십도 하면 새로운 포장 객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포장 객체는요, java.language 패키지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타입이 바이트다 그러면 대문자 바이트가 이게 포장 클래스가 되고, 차하면은 대문자 캐릭터 이런 식으로, 인트면 대문자 인테저, 롱이면 대문자 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서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내부에 두고 기본 타입의 값을 내부에 두고 포장을 해줍니다. 그쵸? 그래서 이 래퍼 클래스라는 거 앞에서 우리 설명한 바가 있죠. 그 다음에 박싱하고 언박싱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 그쪽 북미 쪽에 박싱데이라는 거 알아요? 예, 요즘 한창 박싱데이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박싱은요, 기본 타입의 값을 이제 포장 객체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박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언박싱은 포장 객체에서 이제 기본 타입의 값을 우리가 얻어낼 때 그거를 언박싱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죠? 박싱하는 방법 밑에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네, 박싱 여러분들 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13절 매스 랜덤 클래스죠. 그래서 수학 우리가 사용해 봤죠. 매스 클래스. 그쵸? 자바랭 매스 대문자 매스 이 클래스는 우리가 이미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 안에 우리 랜덤 넘버 발생기도 했죠. 그래서 절대값하고 뭐 반올림하고 뭐 그쵸? 버리기도 하고 최대값 찾고 랜덤 값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 칼렌더 클래스라고 있어요. 데이트 칼렌더 클래스는 이것도 우리 자주 사용되는 거죠. 날짜에서 그 시스템의 날짜 시각을 읽을 수 있도록 데이터와 칼렌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는 거 한번 보기 바래요. 그래서 이게 그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 그 다음에 now to
데이터 now equal new date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now를 toString에 한 다음에 str now1에다가 하고 화면에다가 이렇게 출력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그쵸? 예. 그 다음에 포맷입니다. 우리가 숫자와 날짜를 원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형식의 문자열입니다. 문자열로 변환을 할 때 합니다. 그쵸? 정수 세 자리마다 우리가 만약에 쉼표를 넣고 싶다. 우리 보통 할 때 숫자에게 끊어서 이렇게 콤마 넣잖아요. 그쵸?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정수를 문자열로 바꾸고 그 세 자리씩 끊고 쉼표를 넣을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지저분한 일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 보면은 디시멀 포맷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 우리가 원하는 그 형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직접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날짜 형식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우리 동양 서양이 좀 날짜 표현하기 다르죠. 우리는 년, 월, 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쪽은 거꾸로죠. 일, 월, 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하는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게 java.time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게 데이트 앞에서 쓴 거는요, 특정 시점 시간의 날짜 정보를 저장하는데요. 칼렌더 데이터는 그 날짜와 시간을 조작하거나 비교하는 기능이 없었는데 이 기능이 별도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알아가는 여러 가지 API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java.time chrono, java.time format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 그 시간 존 있죠? 그 소위 말해서 시차가 있잖아요. 그것도 관련된 패키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기 바라겠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뭐 프로그램 짜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그 API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장이 됐죠. 우리 시간 관계상 11장 우리 교재에 있는 실습은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 소개된 메소드들을 그쵸?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이런 메소드들을 사용하는 실습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죠. 예. 그리고 예제는요, 우리 아까 그 시스템 프로퍼티 읽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고는 컴퓨터가 운영체제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내주면 내가 여러분들 운영체제가 윈도우 7 쓰고 있구나, 윈도우 10 쓰고 있구나 내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 공지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또 오타가 있네요. 예. 예,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은 우리 지금 화요일 강의죠. 화요일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타네요. 예, 이렇게 오타가 많아. 예, 화요일 강의니까 우리 원래 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시작했는데요. 시험 시간은 화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반서부터 11시 40분까지 1시간 10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우리 7장
상속서부터 그쵸? 11장 API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요 10시 30분에 그러니까 화요일 10시 30분에 이 클래스 15강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다운로드도 우리 시험 시간 포함이에요. 그쵸? 그리고 성적은 이게 상대평가로 돼 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우리 거의 절대평가식으로 했는데요. 거의 70% 정도가 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A가 너무 남발됐다고 학교 측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5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표현이 좀 오타예요. 50% 미만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예, 그래서 50%가 안 되게, 일단 수강 인원이 20명이면은 50%면은 10명이잖아요. 9명까지 이렇게 그 A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래서 홀수로 끝나면 한 명이 더 나게 21명, 21명이면은 어떻게 돼요? 예, 10명까지 되겠죠. 그래도 50%가 안 넘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성적이 되고, 여러분들 다 알죠? 출석 점수, 보고서 점수 다 포함되겠습니다. 시험 시간 날짜 알겠죠? 예, 그리고 주의사항은 뭐 당연히 PDF 파일로 내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일에 대비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A4 용지에다가 글씨를 볼펜으로 쓰기 바랍니다. 손으로. 그리고 좀 크고 또렷하게 좀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울 일이 있으면 볼펜으로 찍찍 긋고 그냥 새로 쓰면 됩니다. 예. 연필로 왜 안 쓰려 그러냐면요. 연필로 쓴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스캔이나 한번 해보세요. 흐릿해서 잘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연필 쓰면 안 됩니다. 볼펜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스캔을 해서 나한테 보내잖아요. 그럼 파일명은 학생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 파일명 못 바꾸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보내는 학생들이 이게 1학기 때도 보면 한 20명 중에 대여섯 명 있었어요. 참 안타깝네요. 이 정도 기본도 안 되니까. 이런 학생들은 그 학점 낼 때 불이익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답 제출 과정은 도대체 몇 분 정도 걸리나? 한 5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이게 그 5분 전쯤에 시험 마치고 이메일 보내는 거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출 이메일 주소는 그 지메일로 보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11시 40분까지죠? 예, 11시 40분까지니까 그 넘어서 접수된 내 지메일 이메일 서버에 보면은 그 접수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넘어서 접수된 답은 우리 0점 처리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 정도 시간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여간 지난 학기도 보면 한두 명 정도가 늦게 제출했어요. 예. 그건 내가 보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몇 분 정도 걸리고 이렇게 딱 된다. 뭐 갑자기 뭐 인터넷에 문제가 생겼네 이런 거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시험 보고 있는데 인터넷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제 시간에 못 냈어요.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나더러. 예. 그 다음에 시간 늦은 거, 그 다음에 0점 처리하고 파일명 한 것은 그 감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게 이게 비대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오픈북 시험이죠. 그렇죠? 예, 오픈북 시험이 돼도 불구하고 답안지를 보면 이렇게 양심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학생들 소명을 내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보나마나 원본과 복사본이 있겠죠. 그래서 너희 둘은 답안지가 매우 흡사하다. 부정행위가 의심된다.
그렇죠? 그리고 확신하다 그러면 내가 0점 처리하고 F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보기 바라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양심 있는 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비대면이니까. 근데 하여간 지켜야 되는 규칙은 꼭 지키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강의 그리고 기말고사 공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